비트코인이 이 채널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느냐, 달봉에서 늘상 말씀드렸던 이런 쐐기 형태의 목표가 구간까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라고요? 잠깐 지난주에 제가 분석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봐야 됩니다. 이 꼬리 저점을 이탈을 했을 때는 우리한테 정말 큰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기회를 살리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매물대를 이렇게 밑꼬리를 이렇게 남기더라도 빠르게 말아 올려서 마감 자체를 이 매물대 위에서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이렇게 깨고 마감을 했습니다. 항상 복마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제가. 근데 이 복마감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꽂혔습니다. 그리고 밑꼬리가 상당히 짧아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비트코인이 이 구간까지 왔을 때 여기에서는 매수 세력이 매수를 강하게 받았다라고 하면 이 꼬리의 길이가 길겠어요, 짧겠어요? 매수 세력이 진짜 매수를 받아서 올릴 생각이 있었다면 이 가격, 이 저점을 깼을 때 이때 매수각을 노렸을 텐데,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면 강하게 올랐어야 됩니다. 꼬리가 몸통에 비해서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꼬리가 짧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왜 추가 하락을 받느냐, 결국에는 이 장대 음봉 끝에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까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락의 끝이 다 왔다, 이제는 반등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저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짧게 이렇게 갱신을 하고 양봉으로 말아 올리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위축이 되어 있던 매수 심리를 여기를 살짝 깼다가 강하게 올리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런 케이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인 거죠. 몸통에 비해서 꼬리가 굉장히 짧죠? 짧은데 여기를 살짝 갱신을 합니다. 갱신을 하고 매수가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요 매물대까지는 상승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채널만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좀 안정적으로 롱각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요 매물대. 자, 이 매물대를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을 하면 다시 한번 요런 식의 채널 회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물론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한 대략 5,000불 정도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5,000불 정도 상승이잖아요. 지금 95,000이니까 10만 여기까지 올라가면 한 5,000불 정도 상승하는 거예요. 5,000불 상승을 할 때 사람들 여기서 또 상승이 나면서 여기서 또 롱타. 근데 여기는 넘치 못하면 뭐라고요? 하락이라고. 또 곡소리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저점을 살짝 이렇게 갱신을 하고 다시 올라올 때 여기에서 타면이 스탑라인은 여기 이 직전 저점을 잡으면 되니까 굉장히 또 손익이 좋은 롱자리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을 때, 이 하락의 끝에서 얘가 반등을 할 것이라고 한다면 꼬리를 굉장히 빠르게 말아 올리면서 직전의 음봉 꼬리인 92,920 라인을 빠르게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회복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상승에 대한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을 보는 거예요. 하락을 어디까지 하락을 볼까요? 구봉에 이 채널을 보였습니다. 이 채널의 확장 구간입니다. 놀랍게도 이 채널도 굉장히 잘 맞아요. 이 확장 중단 라인에서 얘가 이렇게 하락 엠 패턴 만들면서 이렇게 하락을 해서 채널의 하단 라인까지 내렸고, 이 하단 라인을 이렇게 지지하니까 상승을 했어요. 어디까지? 하단 트랩 만들고 상단 트랩 다시 만들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중단 라인이 깨졌어요. 제가 저번 주에 이 중단 라인을 지켰기 때문에 이 중단 라인 지킨 상태에서 이 매물대를 회복을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이 중단 라인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상승세가 강하게 붙으면 페일러 채널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페일러 채널이 뭡니까? 상단 트랩을 만들었으면 반대편까지 가야 되는데, 하단까지 가야 되는데 중단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쭉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근데 그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채널 중단인데, 그 중단을 했어요. 깨고 마감했습니다. 깨고 마감했다는 게 불안합니다. 저는 불안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매물대, 제가 이 중단을 말씀드렸잖아요. 공에서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보통 이렇게 깨고 마감을 하더라도 이 채널 중단 라인까지는 보통 반등을 합니다. 리테스트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중단 라인을 완벽하게 이렇게 올라타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면 강하게 이렇게 돌파해서 눌려줘야 돼. 눌려주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반등의 실마리로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깼죠? 보통은 깼으니까 리테스트에 하락을 봐야지.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상승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이 채널의 하단 라인까지 열어두게 되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의 핵심이 이 영상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고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볼게요. 자, 이제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이 라인이 이제 깨졌을 때 이렇게 깼다가 회복을 해야지만 우리가 롱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여기를 깼는데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회복하는 흐름은 날봉상에서 잡을 수 있었는데 그 날봉상에서도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하락을 열어둘 수 있는 기준, 하락에 대한 목표가 어디입니까? 이 채널의 하단이라고 했어요. 실제 차트는 이 채널의 하단 라인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럼 내려왔으면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뒤를 이제 궁금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 채널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느냐? 요 큰 부분이 결국에는 하나의 상단 트랩으로 작용을 합니다. 마치 이 구간이 요 메인 채널의 하단 트랩으로 작용을 했던 것처럼 이 구간이 상단 트랩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들어와서 마감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최소 이 채널의 중단 라인까지는 하락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중단 라인에서 반등을 하더라도 이 라인이 어마어마한 저항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하락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채널의 하단 라인까지 오면서 달봉에서 늘상 말씀드렸던 이런 쐐기 형태의 목표가 구간까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라고요? 대략 50K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락이 이어지는 가장 첫 단추가 뭐라고요? 주봉상에서 결국에 이 채널을 깨고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정말 시즌 종료가 아니고 한 번에 더 상승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어디를 지켜줘야 돼요? 여기를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가 엄청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추세는요,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신경 쓰는 그런 라인이다라는 거예요. 요 라인을 그러면은 지켜주려면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느냐? 가장 좋은 흐름은 요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어떤 거냐면 저번 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점을 살짝 깼다가 회복을 해주는 겁니다. 깼다가 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너무 좋은 롱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파동이 이제 끝났다. 하나의 파동이 끝났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돼서 여기에서 나오는 반등 구간은 이제 이 채널을 보고 이 채널의 하단 트랩으로 해석을 해서 채널의 중단 그리고 채널의 상단 라인까지 열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상단 라인을 지지하지 못하면 그때 다시 내려 꽂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을 작도를 해서 이 채널의 하단 라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 구간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롱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수익 볼 수 있는 롱 포지션 다 담아서 여기서 성공적으로 나오는 것, 수익 실현해서 엑시트 하는 것, 그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구간에서 반등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를 한번 찔러줬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이제 얘가 여기에 대한 이 시장 심리를 테스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평 라인을 한번 켜볼게요. 저는 이평 라인을 파란색 22평, 빨간색 102평, 그리고 노란색 202평입니다. 지금 102평에 대한 리테스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02평을 리테스트를 하면은, 리테스트를 했을 때 보시면 이 바이낸스 선물 차트에서 차트가 그려진 이후로 여기에서 이제 리테스트라고 할 만한 흐름이 잠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트를 봐야 됩니다. 비트스탬프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인데 비트코인의 차트가 가장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던 그런 차트입니다. 지금과 같이 상승을 했다가 비트코인의 102평을 리테스트를 했던 자리를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이 나와요. 비트코인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리테스트라고 볼 수 없는 게 깨고 마감했잖아요. 반등합니다. 반등을 하고 리테스트라고 할 만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 102평을 한번 찔러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런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이제 이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기를 깨더라도 다시 이 102평 위에 안착해주는 흐름, 그런 흐름이 나와 주어야겠죠. 파멸적인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려면 102평이 이렇게 깨고 마감해야 됩니다. 102평을. 그걸 리테스트 이후에 재차 하락이에요. 그래서 202평까지 열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 주봉
관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최악의 상황까지 와서 결국에 이 채널에 상단 트랩을 만들고 채널 하단 라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하기보다는 저점을 한 번 더 찔러주더라도 여기를 다시 이 채널을 회복을 하고 100일평 위에 안착을 한다면 정말 큰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하락을 해준다, 그리고 이 저점을 한 번 더 살짝 깼다가 갱신을 해준다면 저는 여기에서 인생 롱타점이라고 할 만한 그런 포지션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서 이 채널 내부에서 마감을 한다면 다시 회복을 할 때까지는 상승 관점은 좀 안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안 내리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물론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채널 하단을 한번 찔러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중요한 저항은 94.2K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기준봉으로서 작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바로 한다라고 하면은 94.2K에서 저는 여기에서 이미 롱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여기에서 잡은 롱 포지션은 94.2K가 단기적인 목표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해서 리테스트가 나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신규 포지션 들어가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패 두렵지 않아, 함께라면 가지 않아. 우리의 길은 밝아, 다 같이 가는 거야. 자준 채널 함께하자, 경제적 자유